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맞지? 1학년 때도 선생님이 막 얘기했어요. 어떤 거 파트냐면 우리가 자연현상을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해야 된다 할 때 그 운동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는 운동에 대한 성질을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질문했을 거고 대답을 나름대로 했을 거야.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거야. 맞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거의 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데 이 사람은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잘 설명했냐면 보이는 대로 잘 설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다 틀린 말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 왜? 보이는 대로 잘 설명했거든. 그럼 이거에 대한 질문도 이 사람 대답하겠지. 맞지?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야.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맞지?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질문했겠지.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엠페도클레스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4원소설을 얘기합니다.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똑같이 물, 불, 책에 나와요.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잘 섞여서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거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진다는 거야. 뭐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성질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마르다 할 때, 물이 마르다, 건조하다 할 때 마름, 젖음, 그다음 차가움, 따뜻함. 이거 책에는 안 나와. 이런 내용은. 이거 4원소설은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어서 이 물질의 특성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한 거야. 거의 2000년 동안 1000년 넘게 받아들여져요.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어떻게 맞는 것 같아?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든 물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름에서 보면 약간 프랑스적인 느낌이 들죠.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부아제아는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정말로. 그래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도 불려요. 현대 화학의 아버지, 무슨 학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의미가 뭘 의미해? 이 아버지라는 게 뭐냐면 큰 틀과 큰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야. 큰 틀과 큰 체계를 만든 사람을 보통 무슨 학문의 아버지라 불려요.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씩 볼게요. 정말 중요한 업적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과서는 나오지 않아요. 라부아제 이 업적. 라부아제는 나오는데 질량 보존 법칙을 알아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은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중3 때 나와요. 라부아제가 또 나와 그러면 중2 때 나왔잖아 지금. 중3 초반에 또 나옵니다. 라부아제가. 이 라부아제가. 질량 보존 법칙 배우면서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물질은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냈어요. 잘 보세요. 한번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일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처럼 라부아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물을 분해를 합니다. 그 기본 성분이었던 물, 불, 흙, 공기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기본 성분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물을 분해를 성공합니다. 물을 쪼개요. 분해합니다. 물이 뭘로 분해되냐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해요.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쉽게 말하면 물을 끓여서 엄청나게 뜨겁게 물을 끓여봤더니 분해가 된다는 거야. 밑에 그림 나오잖아. 맞지? 철관에다 열을 계속 가했더니 이 철관이 산화철로 만들어지면서 이 산소랑 결합된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럼 이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 알아봤더니 물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산소를 처음 확인한 사람. 산소라는 원소를, 성분을 처음 확인한 사람이 라부아제예요. 이 세상에서 산소라는 것을 처음 확인한 사람. 심지어 물을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합성도 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고 수소도 얻어내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짐을 확인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 설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제 뭐라고 하냐면 4원소 설이 아니고 33가지 원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33개의 원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방금 자기가 발표했던 산소, 수소 등등등 포함해서 물론 틀린 원소도 있어요. 틀린 원소도 있지만 나름 다양한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원소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자기만의 원소에 대한 정의. 뭐라고 내렸냐면 책에 넣고 자기 책에 라부아제가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원소는 라부아제의 원소정의야. 라부아제의 원소정의. 교과서에 있는 원소정의 아니고 화학 분석을 통해서 도달한 현실적 한계. 이 말은 다시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들을 원소라고 해야 된다 이거야. 화학 분석, 화학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야. 현실적 한계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현대의 정의가 만들어져요. 라부아제의 원소의 정의를 기초로 한 현대적 원소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제 나오지. 어디? 15쪽에 나옵니다.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해요. 교과서에는 화학적이란 말 안 적혀 있죠. 근데 화학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쪼개지거든. 물리적으로 쪼개집니다. 충격을 주면 쪼개져요. 그래서 이 원소가 막 쿼크도 쪼개지고 막 원자 핵도 나오고 뭐 중성자, 양성자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화학적으로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쪼개져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데 도덕적으로는 완전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처형당합니다. 민중의 반란이 아니라 민중의 혁명에 의해서 일어난 게 프랑스 대혁명이잖아, 맞지? 그때 처형 많이 당했어요, 맞지? 왕도 처형당하고, 맞죠? 그때 처형당합니다.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어떻게 했냐면 징세청부업자였어, 이 사람이. 나라 막 고리대금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뜯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막 민중들의 돈을 막 뜯어냈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의 고위 관리직에 있었잖아. 이 사람 당연히 있었겠지. 근데 최대한 돈을 막 뜯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막 계산도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래서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과학자가 침해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아내가 겨우겨우 이 사람의 업적을 잘 모아놔가지고 기록에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있지. 안 그러면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의 책 다 불태우고 없앴을 거야, 맞지? 집도 불태우고 다 없앴을 거야, 맞지? 화가 나서, 맞지?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잘 보관했어. 이 사람의 업적들을 잘 모아놓고 겨우겨우 이렇게 칭해지는데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너무나 민중의 혈세를 막 끌어들이려고 막 노력했던 사람이어서 과학적으로는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도덕적으로는